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일보. 천안함 폭침에 관여한 북한 김영철 통일 전선부장 평창에 온다. 계속해서 서울신문. 북한 김영철 통일 선전부장 온다. 남북 2차 평창 외교전. 또 중앙일보. 북한 김영철 파견하겠다. 청와대 북미 대화 중재 안 한다. 그리고 조선일보. 이번에는 천안함 폭침 주범이 평창에 온다. 다음은 경향신문. 평창에 오는 북한 김영철 대남 담당 부위원장. 북미 접촉 또 시험대. 이번엔 한겨레. 김정은 특사 김영철 방남한다. 남한 북한 미국 2차 평창 외교. 아울러 국민일보. 북한 김영철 평창에 온다. 대화 있기 중대 국면. 이제는 동아일보. 천안함 폭침 주도한 북한 김영철 평창에 온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수사 기밀 유출 검찰 게이트 열렸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천안함 폭침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방남한다.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한국일보를 제외한 8개 종합일간지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네요. 예, 관련한 사설 2개 보겠습니다. 우선 조선일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정부는 김영철이 대한민국 영토를 밟게 해서는 안 된다. 2010년 3월 26일 북의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은 우리 병사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다. 2010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 주범이 김영철임을 확인했고 국방부 대외비 문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다. 김영철이 2박 3일 동안 버젓이 대한민국 영토를 누비고 다니고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만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천안함 유족들이 어떤 심정일지 정부는 헤아려 봤는가. 국민축제의 마침표를 찍는 행사에서까지 북의 도발 책임자를 주연으로 모실 수는 없는 일이다. 네, 여기까지가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사실 조선일보 주장이 자유한국당 주장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김영철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주범이라고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회담의 북측 협상대표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김영철을 상대로 천안함 폭침 사죄하라 뭐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한겨레 사설을 보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당 통일 전선부장을 맡고 있다. 북미 간에는 악수 정도에 그치겠지만 펜스 미국 부통령이 보여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미지를 순화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 대상이어서 일부에선 그의 방남을 대북제재 무력화 기도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과도하게 문제 삼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라는 큰 물줄기를 흐리는 일이다. 모처럼 불어온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접촉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나가기 위해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네, 이런 한겨레 사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고 잠시 후 상세히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눈이 왔는데요. 기상청의 백혜영 리포터. 네,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이 서울이 3.8cm, 인천 2.2cm로 곳곳에 쌓인 눈길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지금은 서울 등 수도권의 눈은 그쳤지만 강원도와 충북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으로 이 지역으로는 오늘 아침까지 눈이 좀 더 내리겠습니다. 또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 내륙에는 눈날림이 있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해지면서 봄에 좀 더 다가서겠습니다. 현재 서울 0.4도로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0도, 대전 11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활력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탱탱함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는 일요일 남한에 옵니다.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식에도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영철은 노동당의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자 통일 전선부장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가정보원장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리성권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식에 이어 폐막식에도 참여하면서 북한의 대남 라인이 총 출동할 예정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2박 3일 일정 동안 국정원과 통일부 장관급의 회동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대표단과 자연스러운 기회에 만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죠. 이재정 교육감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곧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평창 패럴림픽이 끝나면 우리 측 특사가 북으로 가고 적어도 8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미국의 대화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핵 문제 해결이라는 업적을 남기려 할 것이다.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회동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지난 개막식 즈음에 말이죠. 자, 그런데 원래 예정돼 있던 회동이었는데 막판 북한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펜스 부통령의 행동으로 북한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회동 결렬의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데 장소 시간까지 잡아놓고 9일날 펜스 부통령이 보인 행보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오전에 그러니까 천안함 기념관 다녀왔고 그다음에 또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를 미국에서 여기까지 데려왔지 않았어요. 데려와가지고 개막식까지 데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 리셉션장에서 개막식 전에 대통령 주최 리셉션이 있었어. 헤드 테이블에 펜스도 앉고 그다음에 김영남 저쪽에 상임위원장도 앉게 돼 있었는데 김영남 위원장하고는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보다 17살이나 많은 분인데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랜만이라고. 여기서 보면 세 번째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가서 아는 척을 했는데 음식을 열심히 들고 계시다가 내가 이제 아는 척을 하니까 고개를 드는데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밤이죠. 개막식. 거기서 눈만 맞추는 걸 보고 아마 김 회장도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이 한국 GM에 빌려준 7천억 원에 대해 담보 설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담보로 요청한 부평 공장의 공시지가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평 공장이 실제 매물로 나올 경우 땅값만 2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건물과 시설까지 더할 경우 부평 공장의 가치는 2조 6천억 원을 넘어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GM이 GM 본사와 계열사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3조 원입니다. 즉 GM 본사는 담보로 요청한 부평 공장의 땅값 2조 6천억 원만 받아도 한국 GM에 빌려준 3조 원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우자동차 인수자금을 한국 GM에 떠넘겼던 GM이 막판까지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원은 GM이 과연 한국에서 사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뉴스원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과 한국 GM은 군산 공장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지요. GM 측은 군산 공장의 가동률이 최근 20%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물량은 GM 본사에서 줄여온 것이다. 물량을 안 주고 가동률이 낮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GM 본사에 묻고 군산 공장을 되살려야 한다.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현재 GM 측은 우리 정부에 1조 원 이상의 지원과 세제 혜택을 요청했죠. 정동영 의원은 이 1조 원을 GM에 지원하지 말고 민간 펀드와 합쳐 GM의 주식을 사야 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GM의 2대 주주가 돼서 GM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얘기인데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군산 공장을 살리는 것은 물량입니다. 물량. 물량 배정은 디트로이트 본사가 하거든요. 그럼 디트로이트 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전략적 투자자가 되라 20억 불을 가지고 펀드를 만들면 민간 펀드까지 해서 30억 불 규모 만드는 것은 쉽다는 거거든요. 전문가들 분석해 보면. 그러면 30억 불을 가지면 GM의 2대 주주가 됩니다. 5%를 취득해서. 그러면 2대 주주가 되면 1대 주주가 GM은 지금 8%고 2대 주주가 5%이기 때문에 5.1%만 획득하면 2대 주주가 돼서 전략적 투자자의 입장에서 일단 그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GM에 끌려다니지 말고 상발적 발상을 해서 군산 공장을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인 거죠. 최근 미국 상무부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지요.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실익이 있을지 걱정된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철강을 더 많이 수출하지만 고율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나경원 의원 주장에 팩트가 그릇됐다. 한국이 일본보다 철강을 2배 더 많이 수출한다. 한국의 외교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두 국회의원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뭐 대통령께서도 안보하고 통상은 분리해서 결연한 대응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듣기에는 속 시원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실익이 있을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준비 안 됐다. 실질적으로 일본 예를 한번 보시죠. 일본은 이번에 철강 수출국, 철강을 미국에다 수출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철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53% 관세죠. 에서 빠졌습니다. 우리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2배나 많을 뿐만 아니라 작년 대비 40%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 우리가 제품을 50만 톤 정도를 수입해서 우리가 그쪽에 수출한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지 일본은 빠지고 한국은 들어갔냐 이것이 무슨 정치 외교적인 실패다 이렇게만. 그런데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더해 각종 무역 정책을 손질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에너지와 농업 분야에 대한 무역 관행 개선안 이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인데요. 이 보고서에는 미국 노동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잘못된 무역 관행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에너지와 농업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보호 무역 장치도 마련하자. 이런 제안인데요. 이를 두고 미국 조간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북핵 위기를 해결해야 할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에 나서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지적했네요. 최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구속됐죠. 그런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주도한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였으며 이른바 서별관 회의를 통해서 주요 부처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근 해양수산부의 내부 문건 가운데 서별관 회의 결과 이런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는데요. 문건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의 구성 초기인 2015년 3월 청와대 서별관에서는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차관이 모여서 세월호 특조위의 규모와 예산에 대해 논의한 것입니다.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총동원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움직였고 결국 세월호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역할까지 했습니다. SNS상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세월호 특조위의 대외비 문서부터 위원장의 동향까지 공유하면서 방해 전략을 모색한 것입니다. 특조위 위원들에 대한 사찰도 진행됐는데요. 행사 일정부터 특정 위원의 동향을 전달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세월호 특조위의 비밀 문건들은 검찰이 확인한 것만 30건에 이릅니다. KBS 보도였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은폐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법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특별감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방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정도라 너무 형량이 적은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과 관련한 사안들 상당히 많은 부분 무죄를 받았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 가운데 말이죠. 이에 대해서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죄는 법리상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법원 집행관이 또 구속해버리겠다 이렇게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집행관은 원래 구속할 권한이 없잖아요. 이건 직권남용죄가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이긴 하지만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공직자의 기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찰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누구냐면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여러 교육감님들, 해서 이제 교육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권한 안에 속하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감찰을 하는 거는 일반적인 권한에서 정당한 법인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아마 우 전 수석도 이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 범위를 넘어서 이제 사찰까지 했다면, 사생활까지 뒤졌다면 이거는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구속이 됐었던 거고. 감찰은 문제없지만 사찰은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계속해서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지위나 위세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먼저 2016년 특별감찰관실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쪽 회사 정강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는데요. 이 감찰을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별감찰관실에 파견된 경찰관을 감찰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일을 완전히 반대로 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워낙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그냥 제대로 못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든가 이렇게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재판하는데도 이번 법원 판단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면 결국은 우병우 수석이 국정농단 전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양쪽으로 입증이 돼서 이 사건 항소심도 유죄가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강원랜드에서는 대규모 채용 비리가 발생했죠.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그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당초 압수수색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보좌진에 대해서만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춘천지방검찰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한 바 있죠. 검찰은 춘천지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의 사무실은 물론이고 춘천지검장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미영 검사는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면담을 한 바로 다음 날 수사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과 면담을 가진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검찰의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브로커 최모 씨도 포함됐는데요. 브로커 최모 씨는 권성동 의원과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 최 씨의 압수물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윗선으로 향하는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동아일보, 뉴스원이 보도했습니다. 김용민 파일. 그제 국회 운영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같은 당 권성동 의원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다며 당신도 이런 수사 당해볼 수 있냐고 묻는데 3년씩 4년씩 하는 수사를 이걸 놔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묻는 거는 3년씩 4년씩 할 수도 되냐는 거예요.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됐을 때 4년 5년 수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럴 용이 있습니까? 제가요? 예, 제가 답변 드릴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같은 날 국회 법사위원회 김진태 의원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전직 비서관의 법무부 채용을 청탁했다고 주장. 노회찬 의원실의 비서를 법무부에 특채를 한 사실이 있나요? 특채는 아닙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채용하고 보니까 그랬습니다. 채용하고 보니까 그렇다고요? 네네. 노회찬 의원 비서인 줄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네, 노회찬 의원실 직원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괜찮냐고요? 우리 직원도 좀 채용 좀 해주세요. 우리 방 직원도. 지금... 괜찮냐고요? 이야,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네. 에이, 이 사람들아, 정말. 법사위원장이고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도 이 내용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그러니까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란 얘기 지금. 얼마든지 그 사이에 표지도 안 보고 몇 년만 버리고 그 사이에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거죠. 외부 심사위원들은 누구였어요? 또 다 민변인의 참여연대 출신이겠죠. 그렇지 뭐.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인 것 같은데. 다 그런 거예요, 다. 채용 비리도 마찬가지고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의당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의당을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정의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그런 야당이 언제 있었습니까? 권력의 빌부터 호가호위하는 민주당 식구가 되시길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노회찬 의원의 반박. 그리고 권성동 위원장에 대한 제안.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 채용과 관련된 부탁이나 청탁을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1%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께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물러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본인 신상만 얘기하면 되지 왜 우리 노회찬 의원이 위원장까지 물귀신 작전을 끌고 들어갑니까? 아니 부정 청탁을 한 적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처럼 약속을 해 주시죠. 특이한 거 아니 약속하고 안 하면 부정 청탁한 게 사실이면 물러나겠다. 그리고 왜 근거가 없이 자, 발언 시간 지났습니다. 예, 노회찬 의원님. 이렇게 대충 무마하지만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는 않는 형국. 어제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몇 명 정도 꽂아주셨습니까? 말씀이 좀 거치시네. 없다니 뭘 꽂아요? 채용을 시켜주시는 거죠? 전혀 없어요. 정말 한 명도 없으시면은 검찰에 증거 삭제는 왜 의뢰하셨어요? 전혀 그런 사실 없어요. 아, 그런 사실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검찰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했을까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검사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질 거예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 압박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 어제 홍준표 당대표로부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공동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103.5로 들으실 수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105.7, 창원, 김해, 거제, 통영, 밀양은 90.9, 양산은 88.5, 그리고 3월에는 진주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98.7MHz로 KNN 러브 FM이 진주 중계소를 개국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청취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8442번 쓰시는 분, 천안함 폭침에 주범이 방문한다니 유가족이 얼마나 원통할까요? 라고 하셨고요. 6177번 쓰시는 분, 유족분들의 애통한 마음은 공감하지만 올림픽의 정신은 전쟁 중에도 싸움을 멈추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라고 하셨고, 8672번 쓰시는 분, 북한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누가 오든 상관없겠지만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올수록 그들의 생각을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9185번 쓰시는 분, 우리나라가 북한에 무조건 호의적으로 베풀기만 하고 끌려다니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최근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속 댓글이 소프트웨어로 조작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불거졌지요. 네이버가 뉴스와 댓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댓글 서비스를 바꾸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댓글과 관련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정치 기사와 일반 기사의 댓글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기사의 댓글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네이버 측의 행사 네이버 커넥트 2018에서 있었던 한성숙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댓글에 관련된 정책들도 이 부분을 좀 더 외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직접 한 번 더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공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내준 지 9개월이 넘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언제까지 야당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년이나 10년 하겠죠, 이렇게 답하다 말끝을 흐렸다고 하는데요. 한국일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스스로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반응으로 들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의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도 치열한 고민은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의 변화를 위한 제언은 실종되고 정례적으로 모일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도 당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한국일보는 이런 모습이 이어진다면 야당 자유한국당은 1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현재 국회의원 14명이 속해 있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20석이 필요한데요.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는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정의당과 손잡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입니다. 또한 민주평화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채우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주평화당에 합류하지 못한 비례대표 3명에 대해 바른미래당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였지만 비례대표 의원인 박주현 의원과 이상돈 의원, 그리고 장정숙 의원은 현재 바른미래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비례대표 의원 3명을 제명해달라고 바른미래당에 요구한 것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다른 정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현재 민주평화당 회의에 참석하며 이른바 해당 행위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상돈 의원 역시 바른미래당을 향해 자신을 제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CPBC 가톨릭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엄청난 해당을 하니까 제발 좀 제명을 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제명도 못하는 주제에 뭐 탈당 권고 결의를 하겠다고 해서 100번 해보라고 말이죠. 왜 탈당합니까? 그거 뭐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아주 우스워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됐으니까 의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 비난도 안 받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3명 외에도 더 이탈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이 모레 폐막됩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양산했던 이번 올림픽. 무엇보다도 남북 단일팀 구성은 괄목할 성과이며 나아가 새로운 과제를 낳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과 북이 더 진전된 관계 정립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0수년 전 이효리와 북한 배우 조명혜가 함께 나온 CF. 네, 여기서 쓰인 노래지요. 언젠가는. 네, 함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